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재 106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중요한 단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106페이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인데 아주 중요한 단원입니다 하고 예고를 합니다. 우리 과목 제목이 이렇죠. 공인중개사 법령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작년까지는 이랬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다 하고, 그 작년에는 제목이 굉장히 길었죠. 우리 과목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다가 올해 여러분부터 공인중개사 법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은 우리 법에서는 빠졌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개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공부를 해야 될 단원이고, 작년까지는 이 신고에 관한 법률이 3문제나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원이 많죠. 3문제가 출제되면 지문이 한 문제당 5개니까 15개 지문이 올라온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범위가 넓었는데 이제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빠졌고, 이제 우리 과목은 공인중개사 법령으로 올해부터 여러분이 처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은 별도로 이렇게 빠뜨려서 제2편이다 해서 이제 별도로 공부하고, 올해도 한두 문제는 반드시 출제할 거니까 잘 체크하셔야 될 단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우리 기본서에도 되어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요약집 정도의 이 내용만큼이라도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이 단원이 왜 중요한가 하면 제목 자체가 중요하잖아. 그죠?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신고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시험을 치기 위해서 이 과목을 공부하시지만 시험을 치지 않더라도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는 분이죠. 그러면 부동산을 사고 팔면 반드시 신고해야 되고,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 나옵니다. 그러면 뭐를 하나 사고 팔았는데 신고를 안 해서 500만 원 과태료 나오면 눈이 툭 튀어나옵니다, 완전히. 그래서 시험을 떠났으라도 알아야 될 생활 법률이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요합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은 출발은 이렇죠. 여러분 그림을 보시다시피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 머리 있겠죠. 개공사가 중개를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이 물건이 뭐 5억에 사고 팔았다. 이 5억을 실거래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실거래가 등을 신고해야 되는 법률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상단 105페이지 상단에 있는 그 내용이 이 전체 내용의 50%입니다. 그래서 106페이지는 제일 상단 그 부분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지금 제가 체크해드리고 다시 물어볼 테니까 반드시 정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상단 봅니다. 거래 당사자는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당사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매도 매수인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매매만 신고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은 이런 말을 하지 않죠. 매도 매수인은 토지 동그라미 합니다. 건축물 동그라미, 도정법에 따른 입주권, 입주권 동그라미,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 분양권 동그라미 합니다. 동그라미 모두 몇 개 했지요? 4개입니다. 이 4개에 대해서 뭐 했을 때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매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매매 말고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고 상속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경매, 상속 이런 것들은 전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뭐만 대상이다? 매매만 대상입니다. 한때는 계약일로부터 며칠 내로 60일 중요합니다. 실제 거래 가격 등 매매 대상 부동산의 줄 것입니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공동 동그라미, 또 신고하여야 한다도 줄 딱 꺼놓고 옆에다가 위반 시, 만약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별도의 말이 없더라도 전부 위반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물론 500만 원짜리 과태료 아닌 것도 두 군데 있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는 위반했다 하면 자동으로 500만 원짜리 하나 메모해 보시면서 감각을 살리고, 즉 2번 내로입니다. 당사자 간의 매매 체결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데 개공사의 중개로 계약이 체결되면 줄 것이야 돼요. 반드시 누가 해야 된다? 개공사가 신고해야 한다. 반드시 개공사가 신고합니다.
자, 지금 이제 읽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두 번 수업합시다. 지금 읽었던 게 90%가, 전체 내용이 50%니까 뭐 했을 때만 신고한다 그랬습니까? 대답합니다. 매매만 신고합니다. 자, 매매만 신고하는데 무슨 물건을 매매했을 때 신고합니까? 교재 보지 말고 토지, 건축물, 그리고 입주권 또 분양권을 매매했을 때 신고하니까 신고 물건이 모두 몇 개? 4개.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걸어놓고 해당되지 않는 것 문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4가지를 매매했을 때 신고하는데 언제까지 신고하랍니까?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입니다.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이 아니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결일로부터 며칠 내로 합니까? 60일 내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 단원에 보니까 신고는 어디 가서 하랍니까? 신고하는 장소 줄 거 씁니다.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노원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더라도 여기 제주시에 있는 땅을, 토지를 사고 팔 수 있다 없다? 있겠죠. 요즘 제주도 땅 사고 파는 사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가서 신고해야 된다? 부동산이 있는 시장 군수구청장이니까 제주시에 신고해야 된다. 지금 이 뜻이죠. 그래서 부동산이 있는 시장 군수구청장 신고관청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5번 누가 신고하라 그랬습니까? 공동으로,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신고를 합니다. 공동으로 신고하라는 말은 신고서를 좀 이따 보게 될 건데 신고서에 매도인, 매수인이 사인을 딱 해서 공동으로 신고하되 제출은 1인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공동으로 신고하되 반드시 제출은 공동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면 틀립니다. 공동 제출이 아니고 뭐다? 1인이 제출합니다. 참고로 공동으로 신고해놓고 왜 1인이 제출하도록 했을까요? 신고서가 가볍거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들고 덜덜덜 떨면서 안 가도 된다 이 말이야. 종이 한 장을 두 사람이 덜덜덜 떨고 안 가도 된다고요. 그래서 공동으로 신고하되 1인이 제출합니다. 근데 이 단원이 왜 중요한가 하면 1인이 신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OX, O입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1인이 신고할 수도 있다. 이건 또 무슨 소린가 하니까 자, 이 부동산을 5억에 사고 팔았습니다. 그럼 5억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매수자가 3억에 신고하자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세금 등의 문제가 있겠죠. 자, 3억에 신고하자 그러면 갑이 그래 좋다 3억으로 신고를 하면 허위라도 신고가 됐을 건데 갑은 야 5억에 팔았는데 나 3억에 신고 못하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을 때문에 갑이 신고를 못 가고 있다고. 신고를 공동으로 신고 못하면 500만 원 다 들여놓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인이 신고할 수 있도록 또 해줘야 된다고요. 그럼 1인이 신고하라고 할 때는 서류를 가져가는데 계약서 사본에다가 사유서를 제출하여 첨부하여 1인이 신고할 수도 있다. 이것도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중요한 단원입니다. 자, 계약서 사본에다가 사유서를 첨부하여 1인이 신고할 수 있는데 뭐 사유서는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계약서는 5억짜리가 나왔을 거고 사유서 해놓고 나 갑은 5억에 팔았는데 을이 자꾸 3억에 신고하자 하여 혼자 신고합니다. 자꾸는 2번 들어가도 되고 3번 들어가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1인이 신고할 수 있는데 이렇게 1인이 신고를 딱 하면 을에게는 자동으로 뭐가 나온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 나옵니다. 허위 신고를 요구한 자 되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위반했다 하면 자동으로 500 탁 갖다 붙여야 돼요. 허위 신고를 요구한 자로서 바로 500만 원이 탁 날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으로 신고하되 1인이 제출하는데 1인이 신고할 수도 있다에 주의하셔야 된다. 지금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하는 장소를 여러분이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니까 서울 노원에 있는 사람이 신고를 제주도까지 가서 한다는 거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2가지를 줍니다. 가서 신고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방문 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것을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딱 돌아야 되죠. 자, 직접 가서 해도 되고 전자문서,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장에 있는 개공사 등은 방문을 많이 할까요? 전자문서를 많이 할까요? 90%가 인터넷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노원구에서 중개업을 해도 노원에 있는 아파트를 사고 팔았다. 그럼 노원구청 가야 되잖아, 그죠? 노원구청을 들락날락 거리는 것도 쉬운 이야기는 아니죠, 그죠? 90% 이상이 인터넷 전자문서로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이제 당사자 없이, 그죠? 그 개공사 없이 당사자들끼리 사고 팔 수 있죠. 우리는 이를 뭐라 그런다? 직거래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신고하고 1인이 제출하면 되는데 개공사가 개입되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개공사가 있으면 당사자가 해도 되고 개공사가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개공사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해야 된다? 개공사가 신고해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공사가 개입이 돼 있으면 반드시 누가 한다? 개공사가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밖에 나가보면 그죠? 개공사 없이 우리끼리 사고 팔자 이런 것도 많죠. 왜 그렇게 할까요? 수수료도 아끼고 여러 가지 등등의 사유가 있잖아.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끼리 사고 팔았더라도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 탁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개공사를 통해서 하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는 반드시 누가 한다? 개공사가 할 것이고 안 하면 자기한테 500만 원 나가겠죠. 그죠? 그리고 수수료는 좀 부담하더라도 개공사를 통해서 거래가 일어나면 이 건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 이런 걸 물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수수료를 얼마 주더라도 개공사를 통해서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권리 분석이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도 준비되죠. 어쨌든 개공사가 개입되어 있으면 반드시 부동산 거래 신고 누가 한다? 개공사가 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이 전체 내용의 50%입니다.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내려가면 큰 2번 거래 당사자의 신고 의무하여 거래 당사자 줄 닦았습니다. 오른쪽 108페이지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개공사가 신고하는 방법, 개공사의 신고 줄 닦고 방법을 두 가지를 딱 제시를 해주잖아요. 자, 2번, 1번 거래 당사자 신고 지금 했던 말 그대로죠. 당사자는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에 대한 거래 계약서를 이때 거래 계약서라는 건 한마디로 뭐다? 매매입니다.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때는 거래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며칠 내로 60일 내로 누구에게 부동산이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그죠? 지금 했던 말 다시 확인했고 자, 그때 당사자들은 2번에 1번 내려갑니다. 당사자가 함께 서명 및 날인인데 거기 오타 났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무조건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그래서 서명 및이 아니고 또는으로 고쳐놓습니다. 서명 또는 날인하여 1인이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2번 그중 1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무조건 또는입니다.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1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방금 했던 이야기 그대로 연결되어 있죠.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이 첨부되고 3번 신고인은 신분증명서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내보여야 한다. 그 신고하러 가는 사람은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이제 2번 중요합니다. 대리인의 신고 별표 탁 찍어놓고 원래 만약에 나오면 여기서 나올 겁니다. 대리인의 신고는 1번 당사자 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고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자, 주목 한번 봅니다. 자, 여러분 개공사가 없이 여러분이 직거래로 했답니다. 개공사 없이 직거래로 할 수 있죠. 자, 개공사 없이 서로 사고 팔고 나면 반드시 뭐 한다? 등기하겠죠. 등기할 때는 누구한테 맡긴다? 법무사한테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법무사가 등기를 하기 전에 부동산은 거래 신고를 해야만 등기를 해주거든, 그죠? 그래서 법무사를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런다? 대리인이 신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죠. 개공사 없으면 우리 둘이 사고 팔았다. 사고 팔고 났는데 등기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맡긴다? 법무사한테 맡기면 법무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대리하게 됩니다. 자, 대리인이 할 때는 이렇게 해라. 1번. 당사자 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고를 대리할 수 있는데 신고하는 대리인은 즉 법무사는 신분증명서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내보이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및 대리행위를 위임한 당사자의 줄 것입니다.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 신분증 사본이 제출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는데 거기에 밑에다가 인감증명서 X 표시하셔야 됩니다. 인감증명서를 제출해라. 그런 말이 있다 없다? 없죠. 그거 특별히 조심하실 것. 자, 보세요. 법무사가 대신해서 신고하러 갑니다. 그때는 뭐를 위임한 자의 위임장에 신분증이 주민등록증이겠죠.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위임장을 가져가지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하면 틀립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개인 간에는 인감이라는 말은 폐지되는 세월입니다. 앞으로 자꾸 없어집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 하고 들어오면 틀립니다. 다시. 법무사는 뭐 가져간다고요? 자기 신분증을 가져가야 되고 자기 신분증이 있어야 누군지 아니까 신분증에다가
이 위임한자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위임장을 가져갑니다. 인감이라는 말이 없다. 주의하시고. 자, 그리고 내려가면 3번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이때 신고서 제출에 의한 신고서 제출에 의한 신고는 전자문서에서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줄것입니다.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거래할 수는 없다. 자, 이것도 상식이다.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죠? 방문신고, 전자문서 두 가지가 있다 그랬고 지금은 거의 다 전자문서를 한다 그랬죠. 자, 그런데 대리인, 법무사가 신고할 때는 반드시 전자문서로는 할 수는 없다. 이랬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대리인이 할 때는 반드시 서류를 가져가야 되니까 인터넷으로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대리인이 신고할 때는 반드시 무슨 신고밖에 없다? 방문 신고해야 된다. 그거를 주의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외워서 외우는 게 아니고 상식이죠. 그죠? 위임장을 제출해야 되니까 전자문서로 할 수는 없다. 됐고. 자, 그러면 당사자가 신고할 때는 그렇게 대리인이 연결됐고, 오른쪽에 개공사가 개입됐으면 개공사가 신고해야 된다 그랬죠. 자, 개공사가 신고하는 방법 똑같겠죠. 개공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역시 똑같습니다. 며칠 내로 60일 내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는데 똑같은 방법인 거죠. 자, 내려가면 2번, 1번 이때 신고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동그라미 2번 신고하는 개공사는 신분증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또 2번 별표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의 대리신고. 자, 이번엔 또 내려갑니다. 자, 개공사가 개입됐으면 반드시 개공사가 신고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개공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대신 누가 신고할 수 있다? 소공사가 대신 신고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하나입니다. 자, 소공사의 대리 신고해놓고 고용신고를 하는 소공사는 신고를 대리할 수 있고 동그라미 2번 이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소공사는 개공사의 줄것입니다. 위임장 제시는 없고 신분증만 시군구청장에게 제시하면 된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도 또 상식 아닙니까? 자, 법무사가 갈 때는 이 사람이 위임한 자의 위임장을 가져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소공사가 개입되었으면, 개공사가 개입되었으면 반드시 개공사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개공사를 대신해서 누가 할 수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도 신고할 수 있는데 소공사는 개공사의 위임장이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러니까 뭐만 가져가면 된다? 신분증만 가져가면 된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 소공사는 신분증만 가져가면 될까요? 소공사는 곧 지나갔어요. 교재에서 고용신고돼 있죠. 고용신고돼 있으니까 신분증을 보고 그 사람 이름을 탁탁탁 찍으면 무슨 부동산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이게 나타나거든. 그죠? 그러니까 개공사의 뭐를 위임장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 그 대신에 뭐는 가져가야 된다? 신분증은 제시해야 된다. 됐습니까? 그거 의식을 딱 해놓으시고. 자, 마찬가지 소공사도 대리를 신고할 때는 당연히 대리는 전자문서로 할 수는 없다. 대리인은 반드시 가서 신고해야 됩니다. 자, 내려가면 3번 마찬가지 나오죠. 신고서 제출에 의한 신고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대리인이 줄 거야 되죠. 소공사의 신고는 그러할 수는 없다. 4번 신고 내역의 조사 별표입니다. 신고 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완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매도 매수인 또는 개공사에게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얼마짜리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에 처합니다. 자, 지금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신고를 하라고 해서 사람들이 신고를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자료가 누락돼 있거나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면 추가로 보충 자료를 제시하시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줄을 딱 끄시면서 감각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는 위반하면 얼마? 500만 원. 이렇게 딱 잡으셔야 되고 4번 신고사항이 나타났습니다. 한 장 넘어가시면 9가지 신고사항이 나타나는데 빡빡하게 들어옵니다. 신고사항 딱 보는 순간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죠? 혼자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런 신고사항 9가지 잘 안 봅니다. 첫째 양이 많고 그죠? 양도 많고 뭐 또 설마 나오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죠? 설마 나오고 설마 조지고 이래 됩니다 이게. 그래서 신고사항은 공부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신고해야 될 사항이라는 말은 이 말이잖아요. 체결일로부터 60일 내로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해야 될 사항이 뭡니까? 이렇게 돌았습니다. 1번 매수 매도인의 인적 사항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거기 인에다가 동그라미 인.
그 다음 2번 계약일자, 중도금, 잔금, 지급일자 신고해야 되니까 계, 동그라미. 거래 부동산의 소재지, 지, 동그라미입니다. 지번, 지, 동그라미. 지목, 목, 동그라미. 거기도 지에 동그라미 해도 되지만 거기까지 지 해버리면 지지지 이래 되면 라디오 꺼지는 소리 나와요. 지지목, 동그라미 합니다. 넘어가서 종류, 총, 면적, 면, 동그라미 합니다. 실제 거래 가격, 실, 조건이나 기한, 조, 동그라미 합니다. 7번, 개공사가 중개했을 때는 개업공인중개사 인적사항도 신고사항이다. 개업공인중개사 할 때 중, 동그라미. 그리고 8번, 9번은 묶으시기 바랍니다. 8번, 9번은 묶어놓고 거래대상 부동산의 취득에 필요한 줄 것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 줄 것고 요거는 실거래가가 6억을 초과한 주택거래 신고까지 줄 것입니다. 9번도 입주 계획 줄 것이면서 계속 것입니다. 실거래가가 6억을 초과한 주택거래 신고에만 들어가니까 지금은 우리는 무슨 신고하고 있습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지금 우리는 주택 거래 신고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8번, 9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거 표시했다 이 말이지.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모두 몇 가지다? 7가지다. 그런 뜻이에요. 7가지인데 자 갑자기 주택 거래 신고라는 게 들어왔고 주택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공법에서 주택 거래 신고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는데 주택 거래 신고는 며칠 만에 한다? 15일 만에 합니다. 요 날짜 정도는 알아놓으셔야 되고 그때 주택이라는 주택은 뭐만 신고한다? 아파트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택도 여러 종류가 있죠. 단독주택, 빌라, 원룸, 아파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택 거래 신고할 때 주택은 뭐만 대상이다? 아파트만 대상입니다. 그리고 신고는 15일 만에 하는데 이 주택 거래 신고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충돌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입니다. 주택 거래 신고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택은 아파트만 이야기하는데 이 아파트가 사고 팔면 주택거래 신고를 한다면 이게 뭐하고 걸리는가 하면 건축물하고 걸리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주택거래 신고와 부동산 거래 신고가 충돌을 하게 되니까 주택거래 신고를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한 것으로 봐줍니다. 그러면 이거를 거꾸로도 시험에 들어오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주택 거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잘 들어놓고 돌았으면 잊어버리니까 센 놈을 하면 약한 놈은 한 것으로 봐준다. 그러니까 어느 놈이 더 세다? 주택거래 신고가 훨씬 세요. 왜 세다? 15일 만에 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위반하면 취득세도 5배예요. 저기는 3배예요. 어쨌든 이놈이 센 놈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주택거래 신고가 썩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안 중요한가 하면 하는 곳이 없으니까. 그죠? 3년 전에 폐지가 되는데 주택거래 신고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면 이런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높거나 가장 인상률이 높은 지역을 주택거래 신고 지역으로 정합니다. 그래 딱 정해놓고 나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서울 강남, 서초, 송파가 주택거래 신고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강남, 서초, 송파에서 아파트를 사고 팔면 이게 주택이잖아요. 그러면 이 주택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 주택거래 신고를 하면 별도로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할 필요는 없다. 뭐 그런 취지잖아요. 그죠? 자, 지금은 이제 지역이 없어졌기 때문에 좀 중요성은 툭 떨어졌지만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택거래 신고 며칠 내로? 15일 내로. 그때 주택은 뭐만 이야기한다? 아파트만 이야기한다. 그것도 하나 참고하시고 자, 훨씬 센 놈을 하면 약한 놈을 한 것으로 보는데 지금 거기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은 실거래가가 6억을 넘는 주택거래 신고 지역에서만 하는 제도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7가지가 신고 사항이고 지금 동그라미 했는데 그 7가지는 노래를 이렇게 부릅니다. 인계, 지지, 목, 종, 면, 실, 조, 중이 신고 대상입니다. 아주 양이 많은 것 같고 또 여러분 암기표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암기표에도 넣어놨지만 앞으로 신고사항은 하면 인계, 지지, 목, 종면, 실조, 중 하여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시거든 하늘 쳐다보면서 꼭 한 번씩만 읽기 바랍니다. 일주일만 읽으면 귀에 다 들어오죠. 자, 신고사항이 암기표 찾지 말고 지금 교재에 있으니까 인계, 지지, 목, 종면, 실조, 중인데 인이 뭘까요? 매수, 매도인의 인적사항, 매도인 김갑동, 매수인 이열순 적어라 이 말이죠. 걔가 뭘까요? 계약일자, 계약일자가 나오면 중도금, 잔금, 지급일 들어오죠. 그 다음에 지하면 소재지, 지번, 지목, 종류, 면적, 실거래 가격, 조건과 기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개업 공인중개사도 반드시 신고해라. 자, 그래서 신고사항은
인계지지목 종면실조중 노래 부릅니다. 잘 나온다 그랬잖아요 시험에서. 그죠? 자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도 바로 돌아서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중에서 반드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찾으시오. 답이 뭐? 황당하죠? 방금 신고사항이 인계지지목 종면실조중을 신고해야 됩니다 해놓고는 이 중에서 반드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 뭡니까? 중. 개공사는 있으면 적고 없으면 안 적어도 되겠죠. 이 정도의 부드러운 마음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신고사항 중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있으면 적고 없으면 안 적어도 되는 사항이다. 거기까지를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면 이제 신고 필증을 교부하는데 5번에 1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적시에다 동그라미 딱 합니다. 신고 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적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들 시험에서 지체 없이 밑에 적으십시오. 지체 없이 하면 X예요. 또는 3일 내로 이런 숫자 들어오면 무조건 X입니다. 신고 필증은 언제까지 교부해 줍니까? 적시 교부해 줍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글자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러 오면 신고 필증을 적시 교부해 준다. 이 말은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고서가 딱 들어오면 시장 군수구청장이 다 읽어보고 잘못이 없으면 도장 딱 찍어서 내줄 것 같지요.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신고서를 딱 제출하면 보지도 않고 도장 딱 찍어서 바로 딱 돌려줍니다. 어떻게? 적시 교부해 준다니까요. 이렇게 신고 필증을 가져가야 뭐를 해준다? 등기를 해주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등기라는 것은 같은 나라도 아침에 있는 사람과 저녁에 있는 사람의 권리 순서가 다르죠. 그죠? 그러면 이 시장 군수구청장이 이 사람에게는 하루 만에 교부하고 저 사람에게는 3일 만에 교부했다면 그 발생하는 손해를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신고서가 들어오면 신고 필증은 언제까지 교부해준다? 적시 딱 교부해줍니다. 교부해주고 이 사람은 받아서 갔죠. 가고 난 뒤에 이제 찬찬히 자료를 본다고요. 잘못되어 있으면 추가하세요. 자료를 보충하세요. 이렇게 지시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적시 교부한다. 그 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밑에 같은 말이 따라 붙었잖아요. 교부가 되면 2번 거민의 의제. 자 이렇게 신고 필증을 교부받으면 거민은 받은 것으로 본다. 받은 것으로 본다란 말은 등기해 준다. 그 말이에요. 바로 거민은 면제됩니다. 3번도 방금 얘기했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의 적용 배제로서 주택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소리죠? 주택 거래 신고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한 것으로 본다. 센 놈을 하면 약한 놈은 한 것으로 보지. 반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4번 해제 신고 별표입니다. 이 해제 신고도 중요합니다. 별표 딱 찍어놓고 주목해 봅니다. 자, 이 부동산은 우리는 지금 5억에 사고 팔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계약서가 이렇게 안 나왔겠습니까? 1월 1일 계약금을 1억 지급하기로 하고 3월 1일 중도금을 3억 지급하고 5월 1일 잔금을 1억 지급하겠다. 그러면 이게 5억이 되죠. 자, 이렇게 계약서가 나왔다고 치고 자, 지금까지 배운 솜씨대로 언제까지 신고해야 됩니까? 몇 월 며칠까지 신고해야 됩니까? 이것도 차라리 정신 못 차린 사람 있죠. 체결일로부터 60일이잖아요. 그럼 체결이니까 언제? 1월 1일로부터 60일입니다. 지금 이것도 7월 30일은 소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지금 그죠? 체결일로부터 60일이니까 1월 1일, 1월달 한 달 31일, 2월달 28일 있으니까 우리말로 하면 3월 1일까지는 신고해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자, 3월 1일까지 신고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 계약을 하고는 1월 15일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신고해도 된다, 안 된다? 되지. 이런 현상을 무슨 현상? 착한 현상, 잘하는 현상, 그저 그런 현상 정확하게 신고했죠. 자, 그래서 1월 15일 매수 매도인은 김갑동, 이열순, 계약일자, 중도금, 그 다음에 소재지, 지번, 지목, 종류, 면적, 실거래가는 5억, 조건과 기한 이런 것들을 신고 다 했는데 3월 1일이 중도금도 지나가고 4월 1일이 돼가지고 계약이 깨지는 수가 있다, 없다? 충분히 있겠죠. 계약이 무효, 해지, 취소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고를 다 해놨는데 4월 1일 계약이 무효, 해지, 취소되면 깨졌다라고 신고를 해야 될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그래서 신고한 계약이 무효, 해지, 취소되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면 X예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4번에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신고했답니다. 그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었다. 우리말로 깨졌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사, 신고를 대리한 자 등은
부동산 거래 해제 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문제죠. 또한 전자문서로도 당연히 신고할 수 있고 그래서 깨졌다고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시험에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요. 신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감각을 살리려고 앞에 분한테 물어봅시다. 본인은 이렇게 신고를 다 해놨는데 중도금이 지나가면서 계약이 깨졌어요. 그럼 깨졌다고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안 해도 되니까. 본인은 신고했는데 깨지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 왜 안 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그죠? 저한테 물어봐요. 저는 신고할까요 안 할까요? 나는 합니다. 찝찝하니까. 그죠? 또는 깔끔하니까 합니다. 그렇다고 앞에 사람이 안 깔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나는 한다고. 왜? 깔끔하니까. 그래, 난 할 거예요. 깨졌다고.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꼭 기억해 주고. 왜 안 해도 되는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4월 1일 계약이 깨졌다. 그럼 잔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잔금 안 넘어가죠. 잔금 안 넘어가면 등기 넘어갈 일도 없고 세금 발생될 일도 없어요. 그래서 신고는 할 수 있다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말하라고요. 제출할 수 있다의 의미를 잘 새기셔야 됩니다. 또 그다음 2번 이때 해제 등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청장은 봐요. 저같이 깔끔한 사람은 신고한다 그랬잖아요.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즉시 해제 등 확인서를 또 신고인에게 바로 교부해 줍니다. 신고하는 사람한테는 교부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자, 6번 검증체계의 구축입니다. 자, 제일 하단 국토장관은 일단 동그라미 해놓고 거래 가격의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즉 이제 이렇게 신고가 딱 들어오면 이 신고가 정확한지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돼. 시스템은 누가 만든다고요? 국토장관이 체계를 만들고 넘어가면 상단 시장군수구청장은 동그라미 해놓고 검증체계에서 신고 내용을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그래서 검증은 누가 합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그리고 그 검증 결과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바로 밑에 국세 및 지방세 과세 자료로 활용하겠다. 자, 여기서 체크할 것. 운영 체계는 누가 만들고 국토장관이 만들고 검증은 누가 한다? 시장군수청장을 반대로 시험에 냅니다. 그래서 검증은 시장군수청장이 검증을 합니다. 왜 검증을 해야 되는가 하면 신고가 시군구청에 들어오니까 시군구청장이 검증합니다. 이게 그죠? 지금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부동산을 거래하면 이 신고가 쫙 들어오겠죠. 지금 이렇게 그죠? 그러면 7월 1일이 되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해줘요. 자, 노원 상계동에 있는 저 대우 프로지오 아파트를 지난 6개월 동안 사고 팔은 실거래가가 다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가격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보신다면 이제 이런 부작용도 생기는 거예요. 아파트에는 누가 제일 대장이다? 부녀회장이 제일 대장이잖아. 그죠? 부녀회장이 아파트 앞에 있는 중개사무소에 가가지고 우리 아파트는 4억 미만으로 절대로 팔지 마세요. 이런다고. 신고 가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급해서 3억 5천에 팔았다. 그러면 3억 5천에 팔았으면 우리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 이게. 무슨 느낌 오시죠 지금 그죠? 그래서 부녀회장이 앞에 가서 4억 미만으로 팔면 당신들을 거래 못하게 하겠소.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내용을 딱 들었으면 앞으로 어떤 아파트나 부동산을 살 때는 이 동네 부동산이 지난 6개월 동안 실제 거래가가 얼마로 돌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가격을 사고 팔 때 도움이 되겠죠. 그죠? 실거래가도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 신고가 들어오니까. 자, 그렇게 해서 검증 내용까지 보셨고 이제 7번 들어오면 거래 신고사항의 정정과 변경이라는 말이 들어왔습니다. 자, 일단 정정에 동그라미 딱 해놓고 위에다가 사전 이렇게 하면 사전 옆에 변경에 동그라미 놓고 사후 그래 뭐 크게 시험하고 관계없지만 그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자, 사전과 사후라는 말은 이겁니다. 자, 이렇게 인계 지지목 종면 실조정이 신고한다 그랬죠. 그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 들어와서 도장을 딱 찍어서 가져갔잖아 저 사람 그죠? 근데 그 사람이 가져갔을 때 보니까 주소를 잘못 적었네, 지번을 잘못 적었네. 처음부터 잘못 적으면 뭐 할 수 있다? 정정을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정이라는 말이 들어왔죠. 자, 그러면 정정이라는 것은 사전에 정정하는 거니까 정정을 하는 양식은 있다 없다? 없어요. 신고 필증을 받아갔는데 거기다가 고쳐준다고. 자, 그런데 이제 사후에 바뀌면 변경하는 거예요. 사후에 바뀌는 건 이런 겁니다. 자, 뭐 이 제주도에 있는 땅이라 칠까요? 이걸 5억에 사고 팔겠다고 계약금 1억을 받고 거래 계약을 하고 신고를 다 해놨는데 한 두 달, 그러니까 중도금, 잔금 넘어가는 두 달이 지나갈 때 땅값이 자꾸 올라가지고 이제 8억까지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갑이라도 계약한 대로 5억에 팔겠다, 8억에 팔아야 되겠다.
빠르게 팔아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받았던 계약금 2배를 물려주고 계약을 깨고 빠르게 파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갑이 얼보고 야 계약 깨자 2억 물어줄게. 1억에 2배 2억 물어주고 나는 빠르게 팔겠다. 그러니까 이 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래 그만큼 올라갔다는 거 나도 안다. 근데 당신이 또 매수자를 찾고 돈 물어주고 번거로우니까 내가 차라리 빠르게 살게. 그럴 수도 있다 없다 있겠지. 처음 신고할 때는 얼마나 했고 5억을 했는데 나중에 사정으로 금액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그럼 나중에 사정으로 바뀌면 이거는 정정한다, 변경한다, 변경신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잘못되면 정정하고 나중에 사유로 바뀌면 뭐한다? 변경한다. 개념은 잡았습니까? 자 내려가면 1번 정정 신청 가능사항 잔금 지급일 이거는 주택거래신고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자 2번 매수 매도인의 인적사항인데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이게 또 무슨 소린가 하니까 자 매수자 주소가 노원구 상계동 17번지로 주소를 넣어야 되는데 상계동 27번지로 신고서에 잘못 적어놨어요. 그럼 처음부터 잘못 적었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뭐 해주겠다? 정정을 해주겠다. 지금 그 뜻이에요. 자 정정을 해주는데 안 되는 게 있죠. 성명 동그라미 주민등록번호 제외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절대로 정정 안 해준다고. 왜 안 해줄까요?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해줘버리면 사람이 달라져 버려 대상자. 중요한 것은 절대로 안 바꿔준다고요. 그 밑에 보면 종류. 자 건축물의 종류가 뭐 상가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단독주택이네. 이거는 바꿔준다고 정정해준다고 그 자리에서. 지목, 토지면적, 대지권 비율, 대상면적 그리고 개공사 사무소 소재지 주소가 잘못되면 그거 고쳐주는데 뭐 문제 있다 없다? 없잖아. 그래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아 정정을 해주는 것은 가볍고 작은 것들은 정정을 해줘요. 그러면 크고 무거운 것은 절대로 정정 안 해줘요.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들어오겠죠. 다음 중 정정이 가능한 것은 정정할 수 없는 것은 요래 물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자 정정할 수 없는 거 2개 알고 있죠. 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못 해줘요. 옆에다 2개 더 적어요. 계약일자. 자, 계약일자 정정해준다, 안 해준다? 절대로 정정 안 해줍니다. 여러분, 계약일로부터 60일 내로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라 그랬죠? 3월 1일까지 신고 안 해가지고 과태료 나올 때쯤 되니까 아, 계약일을 1월 15일로 정정해 주세요. 그러면 과태료 낼 놈 있다 없다? 없지. 그 계약일자 절대로 정정 안 해준다고요. 계약일자 또 하나 더 적어요. 그 실거래가 정정해준다 안 해준다? 절대로 안 해줍니다. 이런 실거래가를 보려고 이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처음 5억으로 신고해놓고는 아니다 4억 5천으로 해주세요. 그럴 것 같으면 실거래가 받을 이유가 없잖아 지금. 그죠? 자 그럼 여러분 다 전달됐죠? 정정을 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든지 정정 못 해주는 걸 기억해 놓든지. 그죠? 크고 무거운 것은 정정 안 됩니다. 정정 안 되는 건 뭐라고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계약일자, 실거래가는 절대로 정정 안 해준다. 여기 시험용으로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때 정정을 할 때는 정빙서를 첨부하여 수정하고 신고 필증을 즉시 재교부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했잖아요. 신고 필증에다가 바로 정정해 주니까 신고 필증을 다시 교부해 준다. 자 이제 변경입니다. 3번 변경은 사후에 변경되는 거라 그랬죠. 그죠? 변경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후 아래 내용이 변경이 되면 당사자 또는 개공사의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 역시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죠. 주목합니다. 처음 60일 만에 하여야 한다만 하여야 한다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할 수 있다요. 변경도 하려면 하고 말아라고 할 수 있답니다. 자, 할 수 있는데 다만 면적에는 변경 없이 거래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여기 보고 있습니까? 아까 보셨죠? 면적에는 변함없이 계약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계약을 8억으로 했다는 계약서 사본을 하나 더 추가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변경을 하는데 다음 사항을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분, 면적, 조건과 기한, 봐요. 4번 물건 거래 금액, 실거래가는 정정은 안 되지만 무슨 사항이다? 변경사항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중도금, 잔금 지급일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배울 수 있는 것 지금 1, 2, 3, 4, 5, 6, 7, 8 이게 변경할 수 있는 양이 비교적으로 많잖아. 그죠? 많아도 시험에 나온 건 정해져 있어요. 7번, 8번을 잘 보셔야 돼요. 공동 매수의 경우에는 매수인의 변경은 변경해줘요. 그런데 갈로 열고 추가와 교체는 제외다. 이게 무슨 소리죠? 추가나 교체되는 것은 변경 안 된다 이 말이잖아. 그죠? 옆에다가 재신고 적어 놓으셔야 돼요. 추가와 교체는 재신고합니다. 하나 더 8번 다수의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일부 물건은 변경해줘요. 일부 물건은 변경해주는데 추가나 교체는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추가나 교체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럼 추가나 교체는 제외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죠? 다시 신고해야 돼. 재신고합니다. 재신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변경사항이 양이 많은 것 같지만 시험으로 딱 준비할 수 있는 거 추가나 교체를 포함한다 들어오면 X를 딱 준비해 놓으시라고요. 포함 X예요. 그러면 시험용으로는 다 됐어요. 추가와 교체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재신고, 다시 신고해야 돼요. 그리고 시험용으로서는 추가나 교체를 포함한다 하면 X, 그거 준비하시면 된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용으로는 지금 정리가 됐는데 이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굳이 그린다면 그림은 이렇게 그려요. 오히려 그림 그려가지고 여러분이 더 이해 안 된다는 분도 있긴 있는데 자, 우리는 그림을 항상 이렇게 그리죠. 물건을 파는 자 갑이 있고 사는 사람 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만 그림을 이렇게 그려도 되죠. 파는 사람 갑, 사는 사람 김씨, 이씨, 박씨가 삽니다. 이렇게 안 그려서 그렇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되죠. 이거를 뭐라 그런다?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거를 공동매수 그래요. 자, 그러면 처음 신고할 때 매수인 김씨, 이씨, 박씨, 매도인 뭐 김이박 이렇게 적었겠죠. 신고를 다 했는데 다 해놓고 난 뒤에 나중에 추가나 교체됩니다. 정씨가 나도 사는 걸로 하나 하자. 정씨가 추가되거나 박씨 대신에 정씨로 바꾸는 것을 교체라 그럽니다. 지금 추가되거나 교체는 제외한다 이랬잖아요. 지금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신고해야 돼. 세 사람이 신고했다가 숫자가 줄어들면 추가나 교체는 어떻게 한다? 제외하니까 요래 되면 어떻게 한다? 다시 신고하라 이 뜻이에요. 그죠? 한 번 더. 다수의 물건을 거래할 때 8번 우리는 그림을 항상 물건 파는 자 갑이 있고 사는 사람 을이 있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리지만 이렇게 그려도 되나요? 갑의 부동산을 3개를 사는 거예요. 자, 이 갑의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 뭐 양산에 있는 뭐 전원주택 그리고 양주에 있는 과수원 3개를 을이 사겠다. 이렇게 사는 수 있다 없다? 충분히 있죠. 그 이름을 그림을 안 그려서 그렇지. 그러면 이 물건을 신고할 때 소재지, 지번, 지목 전부 다 신고 다 해놨다 이 말이에요. 다 해놨는데 추가나 교체는 제외한다. 이것도 하나 더 살게. 이거를 추가라 그러잖아 지금 그죠? 요거 대신에 요걸로 바꿔달라. 교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다? 추가나 교체되는 것은 제외한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신고해야 돼. 되겠습니까? 그림으로 이해하면 좋겠고 아니면 시험용으로 딱 잡으셔야 돼요. 포함 들어오면 뭐 X 이런 거 딱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굉장히 힘들어해서 추가나 교체되는 걸 제외하는데 그게 어떤 게 그렇습니까? 자꾸 이렇게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크게 질문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 내용은 주로 이겁니다. 부부간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갑동, 이열순이 두 사람이 구입을 해요. 그럼 부부간에는 짜고 거래하기가 좋잖아, 그죠? 신고해놓고 나중에 한 사람이 빠짐으로써 뭐 세금을 포탈하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신고하라 그런 취지인데 그만큼 길게 이해할 필요 없고 추가나 교체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럼 제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다시 신고한다. 됐습니까? 그래 딱 정리하실 것. 변경. 자, 이제 넘어가면 위반시 제재가 들어오는데 자 기념으로 기억하셔야 되죠. 1번 3천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제일 크죠. 그러니까 거래 대금 지급 자료 미제출인데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위반했다 하면 자동으로 얼마짜리? 자동으로 500만 원 탁 찍으면 90% 맞다 그랬잖아요. 근데 500만 원짜리인데 3천만 원짜리 과태료가 있다니까요. 이 금액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이거는 금액이 크니까 별도로 기억하자고요. 뭐를 했을 때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요거 얼마짜리다? 3천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금액이 워낙 크니까 기념으로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가 뭘까요? 하면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부동산이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라고 칩시다. 자, 그럼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가 5억 주고 사고 팔았다. 이러면 여러분이 이 동네 안 살아도 아, 저 아파트는 대략 5억대다라는 거 대충은 알죠.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에 이 사람들 말고도 사고 팔았으니까 신고가 들어오는데 뭐 4억 9,500, 5억 500, 5억 대략 5억대에서 거래가 되는 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갑하고 을은 우리는 3억에 사고 팔았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온다니까요. 그럼 이렇게 3억에 신고 딱 들어오면 여러분이 봐도 희한하잖아. 그죠? 시장 분수청장은 항상 신고서를 받아보면 이 동네 아파트는 대략 5억대에서 거래가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은 3억에 팔았대요. 어떻게 해서 그대들은 3억에 사고 팔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갑이 빵긋빵긋 웃으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을이 내 여친이어서 싸게 팔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친이어서 싸게 팔았다 하면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지, 내 물건을 내 여친이어서 싸게 팔겠다는데 뭐 위반할 일 없죠.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이해하겠다. 여친이면 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친이라는 증명서를 좀 가져오세요. 이래 되는데 이 여친 증명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이제 이게 심각해졌어요. 그죠? 시군구에서 이런 거 때려 다니고 있으면 집은 엉망진창됩니다. 완전히. 그래서 여친 증명서를 못 떼니까 3억에 사고 팔았다면 3억에 사고 팔았다라는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가져와 봐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래대금 자료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를 교재에도 나오지만 상식적으로 외울 필요 없죠. 거래대금 자료. 여러분이 여천이어서 3억에 사고 팔았어 진짜로. 그럼 뭐를 가져와야 될까요? 송금했으면 송금표 되겠죠? 입금표 되겠습니까? 또는 내가 대출을 받아서 3억을 줬다. 그럼 대출을 나타내는 서류, 그죠? 주식을 처분했다. 주식을 처분하는 서류. 또는 적금이 만기돼서 3억을 주고 샀다. 그런 자료가 있을 거 아니라, 그죠? 그게 증명 자료예요. 어떤 사람은 나 자료도 없다. 현금 줬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현금을 3억 가져갔다. 그럼 자료는 없죠. 자료는 없지만 값이 받았잖아요. 그럼 사용한 용도를 가져와 보라고. 이 사람이 골프채 업자다. 그럼 골프채를 3억치 구입했다면 그 구입했는 자료를 가져와 봐라. 그죠? 골프채 구입 안 하고 땅에 갖다 묻었다. 그럼 묻어난 사진이라도 가져와 봐라. 한번 보자. 그죠? 돈을 땅에 묻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막 땅만 파니만 막 돈 나오는 데도 있었어요. 묻어놨으면 묻어놓은 사진이라도 가져와 봐라. 증명 자료. 그죠? 그것도 저것도 없다. 그러면 당사자 영수증이라도 가져와 봐라. 근데 영수증은 신뢰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짜고 거래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는 대충 어떤 거나 느낌 왔죠? 이거를 제출 못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얼마짜리다? 3천만 원짜리 과태료다. 지금 그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할 거. 너무 밑에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자, 하나는 이제 거짓 신고입니다. 거짓 신고하면 얼마다?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거짓 신고라는 말은 이겁니다. 5억 주고 거래를 해놓고는 4억 5천으로 신고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요거는 무슨 신고라 그런다? 거짓 신고. 거짓 신고하면 어떻게 된다?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예요. 자, 그러면 이 아파트가 5억짜리인데 4억 5천으로 신고하다가 적발됐다. 그러면 5억에 대한 취득세가 몇 프로? 얼마죠? 요새 취등록세 2%죠. 뭐 20, 1,000만 원에 3배 이하의 과태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 뜻이에요. 거짓 신고하면. 그런데 신고하는 물건이 입주권, 분양권도 신고 대상이잖아. 그죠? 자, 그럼 입주권, 분양권은 아직 물건이 있다, 없다? 물건은 없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5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럼 분양받았다. 이러면 지금 물건 있다, 없다? 물건 없죠? 물건 언제죠? 물건은 한 2, 3년 지나야 생기잖아. 그죠? 그러면 분양을 받은 상태에서 그 권리,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P를 5천만 원 더 받고 팔았다. 이게 분양권 거래하는 거잖아요. P를 5천만 원 더 받고 팔았으면 5천 더 받았음. 이렇게 신고해야 되는데 5천 하면 그 다음에 양도세가 2,500만 원 나와요. 50%. 그러니까 500 더 받았음. 이렇게 신고하는 것을 거짓 신고라고 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아직 물건이 없으니까 취득세를 매기지를 못하니까 그 가액의 몇 프로? 5%의 과태료를 매기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5억짜리 분양권을 거짓 신고하다가 되면 가액의 5%니까 5억의 5%면 55, 25, 2,500만 원 범위 내에서 뭐 과태료 매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정리하기를 부동산 거래 신고는 나왔다 하면 자동으로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과태료. 신고를 안 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거나 요구하거나 방조하거나 하여튼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오면 무조건 얼마? 500. 그 다음에 여친 사건 하나 기억해야 돼요. 3천만 원짜리는 뭐다? 거래대금 지급 자료는 3천만 원짜리. 이건 센 놈이니까 하나 기억하고 그 다음 거짓 신고는 뭐다? 취득세 3배. 권리가액, 입주권과 분양권을 거짓 신고하면 얼마? 5%의 과태료예요. 표제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신고 의무,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가액의 5%에 대한 과태료니까 바로 밑에 3번 500만짜리 과태료 기억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부동산을 무조건 눈 딱 감고 얼마로 찍는다? 500입니다. 하단에 작성 실무 그 유의사항과 작성 방법 있죠. 반드시 별표놓고 숙지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3번이나 시험 나왔습니다. 거래 신고 작성 실무 유의사항 작성 방법 반드시 별표놓고 읽으실 것. 자, 그래서 이번 1교시에 부동산 거래 신고 아주 찬찬하게 정리했으므로 꼭 자기 것으로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10분 쉬었다가 중개계약으로 접어들겠습니다.